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SK하이닉스 HBM 충격 어떻게 되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장중 10% 가까이 빠지면서 작년 8월 5일 기억나시죠? 세콰이어 캐피탈이 AI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한 데다가 엔비디아 B200 관련 문제가 불거지면서 월요일 날 전 세계 IT주들이 급락한 날 있지 않습니까? 그때 SK하이닉스가 빠졌었는데 그때 이후로 제일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빠지냐면요. 골드만삭스에서 HBM 관련해서 리포트를 내면서 SK하이닉스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리포트를 보면 HBM이 이제 공급 부족이 완화가 되어서 내년 26년에는 기가바이트당 HBM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기가바이트당 계산하는 건 익숙하지가 않은데 일반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좀 다른 말로 환산을 했을 때 HBM4가 HBM3E에 비해서 가격이 얼마나 오르냐 이거죠. 엔비디아가 보통 통보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달 전부터 이상 징후는 흘러나왔었습니다. HBM3E 12단에 비해서 HBM4의 가격을 불과 10%밖에 올려주지 않는다 이야기는 아름아름 이야기가 흘러나왔거든요. 그 이야기에 기반해서 골드만삭스가 이게 맞다 하고 리포트를 쓴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요. 오늘 새벽에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이거는 이제 마이크론 퇴직자가 일반 강연회에 가서 이야기한 거하고 관련이 돼 있죠. 그 사람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내년에 HBM 공급이 많이 완화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골드만삭스 리포트하고 마이크론 퇴직자 이야기가 겹쳐지면서 새벽에 마이크론이 빠졌고 SK하이닉스가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더 빠진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이제 HBM 시장도 범용 시장화 되는 것 아니냐. P에서 Q로 간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P는 이제 가격을 말하는 거고요. Q는 판매량을 이야기하는 건데 가격이 떨어지면서 판매량은 늘어나니까 일종의 뭐 범용 시장화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P 곱하기 Q가 매출인 만큼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Q만 늘어나면 매출은 유지가 되죠. 다만 증권 시장에서는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가격은 빠질 뿐인데 특히 뭐 T10온도는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추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주가 하락폭보다 한미반도체의 주가 하락폭이 적은 거는 아마 그런 판단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SK하이닉스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제가 작년 이맘때에 SK하이닉스 HBM 개발을 진두지휘하는 최종 책임자를 만났었거든요. HBM1부터 개발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6년이 제일 걱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치 이런 사태를 미리 예견한 듯한 발언이었죠. 지금 돌이켜보니까 다 맞는 발언이었고요. 작년 여름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냐면 진정 HBM 시대가 개막되는 거는 27년이다. 왜?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개발하고요. 브로드컴이나 이런 회사들이 ASIC 맞춤형 칩을 개발할 때 그때 HBM도 맞춤형 상품화 되면서 정말 이게 엄청나게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왜 내년이 위기냐? 엔비디아에 나가는 거는 사실 반맞춤 상품이라 이겁니다. 완벽한 맞춤형 상품은 아니고 GPU를 보조하기 위해서 나가는 만큼 가격 결정권은 엔비디아한테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한테 분명히 요구할 거다. 가격을 다운시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과거에 애플에도 납품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미국 빅테크들의 전략이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올 연말부터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실제 이거는 이제 정보사항인데 올 초에 1월 중순께에 경영회의에서 올해 매출 목표를 상당히 낮췄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거의 90조가 넘고 100조까지 간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뷰를 바꿨죠. 그거는 제가 이쪽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는 건데요. 아마 HBM 개발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SK그룹의 최종 결정권자 분들이 경영 목표를 낮춰버린 것 같거든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뒤늦게 SK하이닉스의 매출이 올해 거의 100조 가까이 되고 영업이익 40조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고 외국계 증권사도 마찬가지인데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뭔가 해내야 되다 보니까 무리해서 숫자를 끼워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봤냐? 그때는 의구스러웠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내년에 엔비디아의 이런 가격 인하 움직임을 미리 캐치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미리 대비를 하고 있고요. 27년부터 HBM 시장이 다시 개화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맞다면
주가는 내년에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가격 인상폭이 얼마 안 된다 이 이야기가 틀렸어. 주가는 무조건 올라갈 거야 생각하기보다는 SK그룹의 장기 계획에 주파수를 좀 맞추셔서 버티실 분들은 이때 좀 더 버티시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삼성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여전히 우습게 생각하고 삼성전자야말로 SK하이닉스의 최종 경쟁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의 지금 경쟁 상대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 수뇌부들조차도요, 삼성의 HBM 제조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수율이 SK하이닉스를 거의 다 따라잡았다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죠.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수율을 HBM 8단 같은 경우는 50% 정도라고 봤었는데 SK하이닉스는 오히려 60% 넘는다라고 그때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격차가 좁혀졌을 겁니다. 일부 증권사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수율을 감안하면 SK하이닉스의 지배적인 역량이 유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SK하이닉스의 최대 라이벌은요, 삼성전자가 아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이고, 아마 내년, 내후년 이 HBM 시장이 스페셜화 되잖아요. 그 스페셜화 되는 시장에서 양회사는 한 10년간 최고 라이벌로 서로 치고받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쪽이 대만이죠. 국내 쪽은 SK하이닉스하고 삼성을 높이 평가하지만, 대만 쪽에서는 HBM4 시장은 6대4 정도로 SK하이닉스가 6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 이렇게 예상을 할 정도로 치열한 각축이 벌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HBM 생산 공장이 있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는 있죠. 그렇지만 대만 사람들이 의외로 냉정하고 객관적인 구석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습성도 있고요. 저는 마이크론하고 SK하이닉스의 각축이 더 심화되지, 삼성전자가 갑자기 HBM4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지고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기 힘들지 않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시라든가 HBM의 개발 방향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SK하이닉스의 장기 방향은 문제가 없다 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지터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경쟁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